자, 이번 시간은 제빵 기능사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준비물하고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명하는 이 자료는 큐넷에 탑재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는 걸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을 한 번 더 찾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이버에서 큐넷 치시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큐넷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큐넷의 첫 화면이 나옵니다. 첫 화면이 나올 때 여기서 그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수험자 준비물 이거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수험자 지참 준비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제빵 기능사니까 연도 2020년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빵 기능사는 상시 검정입니다. 그래서 상시 검정 쪽을 클릭하시고 이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빵 기능사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좀 작네요. 더 크게 할게요. 자, 그럼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제빵 기능사 준비물 보시면 여기 고무주걱, 국자, 나무주걱, 보자기, 분무기, 붓, 오븐장갑, 온도계, 용기, 스텐 또는 플라스틱 용기, 위생모, 위생복, 작업화, 주걱, 짤주머니, 커터칼, 행주, 흑색 볼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 수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량 이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수량 여러분이 이걸 챙겨가시지 않았을 때 그 시험장에서 이거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 시험장일 때 그렇게 되고요. 어떤 시험장은 아무것도 없이 진짜 오븐이랑 시스테랑 싱크대만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물을 챙겨 가셔야 되니까 이 준비물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보자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면보자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빵이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과에서 롤케이크 말 때 쓰는 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또 다른 건 없나 보시면 중요한 건 여기 용기인데 용기는 여러분이 플라스틱 용기랑 종이컵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라면 그릇 정도의 크기가 있어요. 다회용 그릇이라고 파는 거. 그거 한 10개, 그리고 종이컵 한 10개 정도 챙겨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계량하실 때, 예전에는 계량할 때 밀가루 통이 있으면 밀가루에서 직접 여러분이 스쿱으로 밀가루를 떠서 저울에다가 바로 계량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량하는 곳은 한정적이고 국자같이 뜰 수 있는 그런 것도 한정적인데 여러 명이 그거를 한꺼번에 계량하니까 시간 초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가루 통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져간 그릇 같은 걸로 필요 이상 떠서 자기 자리에 가져가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여러분 저울에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거는 다시 밀가루 통에 붓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계량을 할 수 있으니까 여분의 스테인리스 볼 아니죠? 플라스틱 볼과 그리고 종이컵 같은 거 가져가시면 계량하는데 시간을 절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생복 이런 거 있는데 요건 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제빵용 모양 깍지 짤주머니예요. 짤주머니는 본인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모양 깍지 같은 경우만 시험장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커터칼, 행주, 흑색 볼펜. 행주는 한 개라고 했지만 한 개 이상 챙겨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실기 시험 상세 안내인데 위생 기준이 이제 2020년도부터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생복은 흰색으로 상하의를 입으셔야 돼요. 지금 조리복들이 다양한 색깔이 많이 나오고 업장에서도 굳이 흰색 옷을 안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패셔너블해졌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흰색 하의는 솔직히 많이 안 써요. 그래서 흰색 하의는 흰색 앞치마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 상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얀색을 입으셔야 되는데 바지가 하얀색이 없다 하시면 뭐 청바지든 면바지든 검은색 바지든 긴 바지를 입으셔야 돼요. 반드시 치마 안 됩니다. 긴 바지를 입으시고 거기에 하얀색 앞치마만 하시면 그게 흰색 하의라고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의를 착용 안 하시든지 앞치마 아니면은 흰색 바지를 착용 안 하시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기관 및 성명 등 표시가 없을 것.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맞춘 조리복이라서 여러분 이름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청색 테이프. 그렇게 붙이면 되니까 굳이 뭐 이거 있어가지고 다른 조리복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반바지, 짧은 치마 이런 거 절대 입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생모인데 위생모도 반드시 흰색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수업할 때 검은색을 쓰지만 흰색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흰색 머리수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용되는 거예요. 통용되는 거. 그래서 보시면 흰색 머리수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조리실에서 그 조리 종사원들이 쓰시는 모자 있어요. 이렇게 그 방충망처럼 된 거 흰색 아니면은 빵모자가 이렇게 하얀색 아니면 일반적인 여러분 종이 모자 이렇게 하얀색 그런 것까지는 다 되는데 요건 안 돼요. 비니 모자나 털 모자. 비니 모자는 그 해적들이 예전에 쓰던 것 같은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자 있잖아요. 그렇게 꽉 머리에 달라붙는 모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격입니다. 이것도 모자는 반드시 허용되는 모자, 가장 일반적인 종이 모자, 1,000원짜리 종이 모자 사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작업화인데 작업화는 가장 좋은 건 조리화인데 조리화가 없다고 하시면 운동화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슬리퍼류 그리고 구두 이런 거 절대 신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감점. 그리고 운동화 중에서도 키높이 구두, 속 굽이 있는 운동화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실격은 아니지만 감점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신구 착용 시 감점, 귀걸이, 시계, 팔찌, 반지 등. 자,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장신구들은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발은 청결해야 되는데 자,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 머리카락이 흘러나오지 않게 단정하게 묶거나 머리망을 착용해야 된다. 이건 여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이 뒤에다가 머리망을 해서 머리가 전혀 나오지 않게 깨끗하게 보이게 하셔야 되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고등학교 남학생들 대부분 여기 눈썹까지 이렇게 가리는 약간 바가지 머리 같은 스타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경우는 이마를 저처럼 따시고 머리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위로 쓰셔야 돼요. 앞에서 위로. 그 야구 모자 쓰듯이. 그렇게 하셔야지 감점이 안 됩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쓰시면 감점이 당해요. 마지막에 손톱. 손톱은 검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손톱을 그 시험 감독관에 돌아다니면서 손톱 검사를 하니까 그 전날 깨끗이 닦으시고 아침에 깨끗하게 손 씻으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이 크게 복장에 있어서 뭐 깎이거나 실격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얼음. 자, 얼음이 주어져요. 여름에만. 왜냐면은 얼음은 그 반죽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름에 워낙에 더울 경우에는 그 오븐 같은 것도 켜고 하지만 오븐이래요. 에어컨을 켜긴 하지만 그 시습장 자체가 너무 더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죽 온도를 27도 정도로 맞추셔야 되는데 딱딱딱딱 치는 이 반죽할 때 마찰 열 기차 등등으로 인해서 반죽 온도가 필요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여러분 계량하실 때 부피로 계량하는 게 아니라 그램수로 계량하시잖아요. 무게로. 거기다가 얼음을 첨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뭐 500g 계량하셔야 된다 하면 얼음 플러스 물을 해서 500g을 계량하셔서 반죽에 넣으시면 얼음이 녹으면서 반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온도 엄청나게 높을 것 같은 예상된 온도를 낮춰서 그 표준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중간중간 반죽을 하시면서 찔러봤을 때 너무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시면 얼음물이나 찬물을 갖다 댈 수 있었어요. 그 믹싱볼 밑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금하라고 하네요. 감점 처리된다고 합니다. 실격은 아니지만 감점 처리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급 재료는 시험 시작 후에 계량 시간 내에 공동 재료를 계량해서 수험자가 적정량의 재료를 본인 작업대로 가지고 가서 겨울 사용해서 계량한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를 처음에 여러분이 필요 이상 많이 떠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업대를 갖고 옵니다. 작업대에서 여러분 저울로 정확하게 계량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갖다 넣으시고, 모든 재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지급 재료는 시험 시작 후 재료 계량 시간 내에 공동 재료 계량해서 수험자가 적정량의 재료를 본인 테이블로 갖고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신의 저울로 계량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료 계량이 종료되면, 자, 계량 끝났습니까? 하면은 이제 손을 들으라고 해요. 그럼 손을 들으시면 감독관이 와서 무작위로, 자, 소금 저울에 올려보세요. 아니면 물 저울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량이 잘 됐는지를 체크하시고 거기를 채점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 전체가 다 그 계량이 끝나고 계량 검사까지 끝나면, 자, 작업 시작하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반죽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량 시간 내에 계량을 완료하지 못하면은 감점이 되고요. 추가 시간 부여 없이 작품 제조 시간에 계량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 계량이 다 안 끝났다고 하면 추가로 계량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작업 시작합니다 할 때 계량이 다 되신 분들은 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계량이 덜 된 사람은 그제서야 부족한 재료를 본인이 계량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 중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제조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사항에 불과하므로 재료의 재지급과 추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 이게 뭐냐? 중간에 잘못 만들었을 때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 감독관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10가지 재료를 계량하면 그 중에서 많으면 3가지, 보통은 2가지의 재료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죽을 했는데, 여러분이 검사 받지 못한 재료를 완전히 잘못 계량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물을 여러분이 800g을 계량해야 되는데 그날 감독관이 물에 대한 그 계량을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실수로 800g이 아닌 500g을 계량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을 쳤을 때 반죽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단단하게 딱딱하게 나오죠. 이랬을 때 여러분이 물을 더 추가해서 어떻게든 반죽을 살릴 방법은 있지만, 여기서 다시 제조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실격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물과 실기시험에 대한 상세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